어서 오세요. 병진이네 종목 맛집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셰프 김병진 매니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셰프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넥타이 색깔은 좀 매일 이렇게 바꾸시는 거죠? 이게 시장에 따라서 네. 제가 오늘 좀 시장이 조금 안 좋았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이번 주 내내 조금 시장이 안 좋아서 우리 매니저님이 특별히 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매크로 이슈를 다뤄주신다고 오늘 또 들었습니다. 네. 뭐 종목 맛집으로 저희가 출발했지만 또 특별 요리 먹어봐야 되잖아요. 그쵸. 네. 네. 시장 상황에 맞는 특별 코스 요리를 또 제가 좀 준비해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FOMC를 앞두고 있어서 저희가 매크로 이슈를 좀 다뤄보도록 할 텐데 네. 준비해 오신 자료가 정말 많잖아요.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FOMC 전에 선회에서 지켜봐야 될 지표들이 많은데 일단 네. GDP, PC, 네. CPI가 있잖아요. 네. 미국의 GDP죠, 지금? 미국과 이제 글로벌 국가들의 GDP 성장률, 특히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거든요. GDP 같은 경우에는 소비나 투자, 그리고 정부 지출, 그리고 순수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GDP가 떨어졌다는 건 결국에는 뭐 기업들의 실적들이 좀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2020년도 보시면은 미국이나 글로벌 국가들의 GDP,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 보면 침체기에는 이렇게 마이너스 역성장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전망치를 보면 23년도와 24년도를 볼 수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23년도가 현재 위치고요. 이게 이제 보라 색깔이 이머징 아시아, 이제 신흥 국가죠. 우리나라 포함된 중국 포함 아시아 쪽인데 23년과 24년도에 특히나 이제 미국이 조금 소비를 많이 하는 나라인데 소비가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가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역성장을 하면은 금리 인하 얘기가 바로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여태까지 봤을 때 이게 역성장했을 때는 거의 경기 침체기로 좀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소비, 투자, 순수출 뭐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간 게 GDP이기 때문에 실질 GDP를 보는 이유는 뭐 물가 상승에 대한 변동치가 있기 때문에 그 요인을 제기한 게 실질 GDP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시장의 예측이 굉장히 조금 까다로운 게 지금 이렇게 2024년도에 실질 GDP 성장 전망률이 떨어지니까 이게 요번에 금리 인상을 빨리 중단할 수도 있고 이렇게 코로나 때처럼 역성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금리를 인하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제가 봤을 때는 비중 조절을 하면서 주식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다음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 상승률도 지금 점점 낮아지고 있죠? 네,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글로벌, US, 뭐 유로존, 이머징 아시아, 재팬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2024년도에 물가를 드라마틱하게 연준이 잡겠다라고 했어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굉장히 소비 국가잖아요. 근데 다른 국가 대비해서 실질 GDP 성장 전망률이 가장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소비를 하는 국가가 소비가 줄어들면 물가가 드라마틱하게 잡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야 될 게 있어요. 2020년도에 실질 GDP가 역성장을 했지만 증시는 가장 크게 상승했거든요. 왜냐? 금리 인하 얘기가 빠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완벽하게 내가 금리가 역성장하고 금리를 인하하겠다 아니면은 역성장 전에 인하하겠다 이거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해가면서 주식을 좀 가지고 있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음 자료, 매지가인가요? 뭔가 네, 이거는 이제 글로벌 국가들의 지수 상승률,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증시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2022년도에 한국과 대만이 증시가 가장 많이 빠졌어요. 근데 23년도 1분기 보시면은 한국과 대만이 증시 상승률이 가장 좋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좀 많이 상승이 나왔는데 글로벌 스탠다드로 보면은 코스닥이 조금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안정적이고 좀 변동성이 적은 거를 생각하신다면 코스피 쪽으로 좀 종목들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박스권 장세를 약간 예상을 하고 단타 종목들을 공략하는 게 단기적으로는 좀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장기적으로는 어차피 그 금리 인하, 지금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 인하 얘기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모아가는 종목이 한 6에서 7 정도면 단타 종목 한 3 정도로 배치를 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자료까지 또 야무지게 또 우리 셰프님이 챙겨와 주셨습니다. 네. 요리만 잘하시는 줄 알았는데 매크로 요리까지 또 야무지게 잘하시네요. 손맛이 네. 아주 좋으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네. 이게 비중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아서 제가 네. 열심히 준비를 해왔습니다. 좋습니다. 요즘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뭐 워낙 안 좋아서 종목들이 조금 힘을 못 쓰고 있어요. 뭔가 단타 대회가 좀 한 곳으로 쏠리는 분위기인데 그래서 오늘은 뭔가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들보다는 조금 주춤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점검을 해드린다고 하셨는데 네. 그중에 셰프님이 꼽으신 종목이 PSK랑 인탑스를 골라두셨거든요. 네. 반도체랑 로봇 다시 갑니까? 반도체랑 로봇, 뭐 물론 성장 전망률이 좋습니다. 네. 2020년도 역성장을 했지만 결국 증시 상승률은 최대였어요. 그 부분을 좀 감안하면은 저점에 모아볼 만한 종목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현금 흐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인탑스 같은 경우에는 현금성 자산이 3천억 이상 보유 중이고 PSK도 1,900억 이상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 중이고 현금 흐름도 괜찮기 때문에 사실 이 기업들은 뭐 경기가 좀 심리가 좀 안 좋기 때문에 가격이 좀 떨어진 거지 장기적으로 보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눌림목에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튼튼한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 두 종목 리뷰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뭐 이 두 종목들이 시장 흐름과 함께 조금 조정을 받고 있어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앞으로의 성장성이 워낙 좋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 관점도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TSK랑 인탑스 점검을 해드렸고요. 네. 오늘의 요리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오늘도 네. 또 힘든 시장 안에서 야심차게 또 두 종목을 골라 오셨는데 네. 먼저 눌림목 공략주부터 볼까요? 네. 오늘은 어떤 요리일까요? SK텔레콤. 네. 지난번에 LG 플러스 가져와 그쵸. 주셨잖아요. 이렇게 네. 되면은 KT가 좀 서운해할 것 같은데. 네. LG 플러스가 지금 시장 변동성이 엄청 큰데도 불구하고 큰 변동성이 없어요. 잘 버텨주고 있죠. 네, 그리고 사실 배당이 나오기 때문에 마음이 좀 편하실 거예요. 아. 오히려 이런 장세에서 단타하려고 하다가 손실 보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것 네. 같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이 종목이 좀 해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조금 급한 마음보다는 조금 안정적인 종목에 눈을 좀 더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SK텔레콤 투자 포인트 한번 볼까요? 네. 안 그래도 뭐 SK그룹 배당에 대한 기사가 또 나왔더라고요. 네, 7%. 일단은 뭐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7%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와. 이 종목이 빠진다면 배당 수익률이 더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비중 조절을 하면서 네가 빠지면 배당 수익 나한테 더 주겠네 이 생각을 하면서 이 종목을 매매를 하신다면 사실 손실 보기 좀 어렵겠죠. 그런 부분이고 배당을 주려면 결국에는 기업이 현금 흐름이 꾸준해야 되는데 이 통신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 통신료는 누구나 다 내는 거고 경기가 힘들어도 뭐 휴대폰을 사용하니까 네. 그 부분에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창출이 되기 때문에 요번에 뭐 가스 관련주들은 에너지 가격 때문에 적자가 좀 나왔는데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배당이 또 멈출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업은 사실 좀 사업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배당 여력도 충분하다라는 부분이 안전 마진을 7% 깔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대형주기 때문에 뭐 수익률, 등락률을 높게 보는 것보다 안정적인 수익에 포커스를 맞추신다면 이 종목 충분히 볼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뭐 5G 중간 요금제를 출시할 수도 있다 그런 기사도 나왔던데 오늘 네. SK텔레콤 마침 외국인과 기관의 또 쌍끌이 매수가 딱 들어왔더라고요. 네.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는 반등식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러네요. 조금씩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네, 조금씩 올라와주고 있고요. 이미 바닥은 다졌고 사실 더 빠지면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라 그 부분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배당금도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종목이 또 아시겠지만 한번 가면 또 한 1년씩 상승하기도 하는 종목이고 기관 매수세가 충분히 들어올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좀 안정성을 높게 평가를 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힘든 장 속에서 통신주가 좀 잘 버텨주고 있고 아직 안 갔기 때문에 가져왔고요. 매수가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제가 여기다 매수가를 제가 SK텔레콤 매수가를 조금 잘못 설정을 한 것 같아요. 네, 잘못 설정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현재가에서 47,500원에서 한 45,000원 정도로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가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현재가 매수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한 10% 정도 수익률을 좀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좀 넉넉하게 잡아드릴게요. 한 43,000원까지 좀 잡아드리고 배당 수익률이 좀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안정성을 좀 평가를 하셔가지고 좀 넉넉하게 보시는 게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점 좀 참고해 좋습니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수가는 현재가 부근에서 접근을 하고요. 목표가는 한 10%가량으로 잡아주셨고 네. 손절가는 이 저점 부근인 43,000원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좀 계산을 조금 해가지고 목표가를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K텔레콤 저희 네이버 밴드에서 김병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또 그 부분에 또 목표가를 올려주신다고 합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제가 목표가랑 그 매수가 좀 정리를 해서 네이버 밴드에 올려드리고요. 네. 네이버 밴드에 또 제가 오늘 이벤트를 하나 또 준비를 한 게요. 또 하나의 깜짝 이벤트를. 네, 그렇죠. 좀 요즘 시장이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고민되시는 업종이나 뭐 종목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투표를 해가지고 네. 가장 좀 표를 많이 받은 업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무료 방송에서 그것도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네. 그것도 네이버 밴드 무료 밴드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벤트가 일어나고 있는 네이버 밴드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눌림목 공략주 SK텔레콤이었고요. 다음 종목은 돌파 공략주입니다. 네. 어떤 종목이 또 돌파 공략주로 꼽혔을까요? 네. 오늘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네. 바이오. 최근에 변동성이 정말 컸거든요. 네. 최근에 너무 주가가 좋아서 제가 오히려 못 가져왔는데 눌리면 한번 가져오겠다라고 한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좀 바이오가 눌렸을 때 한번 볼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지금 봐야 하는 이유 뭔지 한번 포인트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포인트는 뭐 많이들 아시죠? 네, 반도체랑 좀 다르게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약간 좀 안 좋잖아요. 역성장인데 내년에 드라마틱하게 성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바이오 쪽은 전체 업종으로 보면은 올해는 한 0% 거의 뭐 보합 수준의 성장률이고 내년에는 좀 큰 폭의 성장이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주가는 올해 바닥을 찍을 것 같습니다. 요번에 이제 주가가 벌써 반등을 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24년도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유럽 트룩시바 그리고 허주마 직판이 본격화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급여 등재 확보가 되면서 처방이 확대되니까 좀 안정적으로 매출이 나올 수 있잖아요. 처방이 확대된다는 건. 그래서 뭐 경기가 안 좋아도 병원은 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이오주 좀 보실만 할 것 같고요. 주가가 좀 지금 이전 고점보다 상당히 많이 할인됐습니다. 이 점도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뭔가 경기 방어주 위주의 성격을 가진 종목들로 가져오신 것 같아요. 네. 적절히 눌려진 주가 매력. 이 정도면은 뭔가 눌림목 공략주도 아닌가 싶은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최근 차트를 한번 보시면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차트입니다. 올라왔다가 이렇게 계속 내려왔어요. 네, 그렇죠. 뭐 한 두 번, 세 번 뛰었던 것 같아요. 이게 차트로 이렇게 보면은 얼마 안 돼 보이지만 네. 수십 %가 이제 올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덩치가 큰데도 불구하고 높은 수익률을 주는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가격이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가격이라 생각되고요. 매수 가격은 69,600원에서 68,000원 정도로 범위를 좀 잡도록 할게요. 그리고 1차 목표가는 74,000원 잡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65,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였습니다. 매수가 밴드 잡아주셨고 목표가 74,0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뭐 밴드 이벤트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료 방송도 오늘 또 진행하시잖아요. 무료 방송에서는 어떤 이벤트 있습니까? 무료 방송에서는 제가 아까 밴드에서 네. 이벤트를 한 내용,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거, 좀 전망이 걱정되는 것들을 투표를 받아서 그거에 대한 분석 자료를 무료 방송에서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은 조금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오후 5시 30분에 제 무료 방송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방송 보고 조금 쉬시고 그리고 5시 반에 다시 무료 방송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병진 매니저의 밴드도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오늘 병진인의 저희 식스센스 준비한 내용은 모두 보내드렸습니다. 저희는 긴 주말을 보내고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